미스테리 747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승객 여러분과 함께 세계의 미스테리 속으로 이륙하겠습니다. 지금 이륙합니다. 제니퍼 페어게이트 사건 1995년 5월 31일 한 여성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인 플라자 호텔 2805호에 투숙합니다. 그리고 6월 2일 여성은 호텔의 숙박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연장 기간에 맞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그녀에게 몇 번이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여성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6월 3일 오후 8시경 호텔 직원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805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여성의 기척은 없고 난데없이 총성이 들렸습니다. 놀란 직원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책임자에게 상황을 전달한 뒤 책임자와 함께 다시 2805호로 가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게 되는데요. 객실 안에는 투숙 중이던 여성이 이마에 총상을 입고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여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방 안에 다른 이의 흔적과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또한 여성의 손에 총기가 쥐어져 있었다는 점을 보고 단순 자살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계속될수록 의문스러운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여성은 정말 자살한 것이 맞는가? 먼저 여성은 이마 한가운데에 총상을 입은 채 사망했으며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총을 이마에 대고 스스로 쏘아 자살했다면 손에 피가 묻는 게 당연함에도 손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총기 반동으로 인한 멍자국이나 그을음 역시 없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사망하기 얼마 전 샤워를 했으며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것이 밝혀졌는데 외출 준비까지 마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서도 총알 자국이 발견됐는데요. 즉 같은 총에서 두 발의 총알이 발사된 것입니다. 이 두 발의 총알을 모두 여성이 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여성은 경비원이 문을 두드렸을 때 매트리스에 한 발, 그리고 경비원이 자리를 떠나면서 발생한 약 15분의 공백 사이에 자신의 머리에 한 발을 쏘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문을 개방했던 책임자와 경비원은 경찰에게 방문을 열었을 때 매캐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는데, 만약 호텔 직원들이 문을 개방한 시간이 여성이 사망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였다고 가정한다면 누군가가 여성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뒤 경비원이 문을 두드리자 경비원이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발 더 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격은 실제 총성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베개를 이용해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알 수 없는 신원. 그녀가 사망한 직후 그녀의 소지품을 조사한 경찰들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옷에 상표 라벨이 뜯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이 일절 없었으며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권총의 일련 번호 역시 지워져 있어 경찰은 그 무기가 불법 무기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그녀가 호텔에 입실할 때 직접 작성한 고객 카드를 조회했고, 이를 통해 여성의 이름이 제니퍼 페어게이트이며 벨기에의 작은 도시인 베를렌 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벨기에 경찰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벨기에 경찰로부터 그런 여성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녀가 고객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적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한 언론인이 베를렌에 직접 가서 그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으나 아주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셋째, 사라진 소지품과 이상하게 많은 총알. 그녀가 투숙한 2805호에 룸서비스를 가져갔던 직원이나 청소한 직원들이 객실에서 커다란 캐리어와 예쁜 구두 한 켤레를 보았다고 증언했으나 직원들이 진술한 소지품들은 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이 가지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32발의 총알이 발견되었는데 자살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었죠. 넷째, 사라진 남성과 수상한 투숙 과정. 여성이 작성한 고객 카드에는 루이스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의 남성과 함께 투숙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프런트 직원 중 한 명이 그녀가 호텔에 체크인할 때 함께 있던 키 큰 남성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나 이 남성의 정체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호텔은 당시 최고급 호텔로서 왕족이나 유명인들이 자주 투숙하는 것은 물론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이 모여 회담도 자주 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장소였기에 보안이 철저했고 투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성이 아무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투숙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이 의문투성이인 사건 이후 노르웨이 신문인 버덴스갱에서 사건 당시 옆방인 2804호에 투숙했던 벨기에 남성을 찾아가 인터뷰했는데요. 이 남성은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서 6월 3일 아침에 체크아웃하면서 옆방에 투숙하던 여성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프론트 직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건 6월 3일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성은 누구인가? 여성이 처음 호텔에 예약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는 영어를 사용했고 그 후에 동행이 생겼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호텔에 전화했을 때는 독일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경찰은 여성이 독일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전직 노르웨이 정보기관 출신 요원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정보기관의 처형 방식이라면서 이 여성이 정보기관 요원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옷의 상표가 제거되어 있었던 점이나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 여성이 정보기관의 요원, 즉 스파이였다고 가정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여성이 마약 조직의 일원이거나 고급 매춘부였을 가능성 역시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리사 할머니의 자연발화 현상. 1951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츠버그의 한 아파트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카펜터 부인은 저녁 9시쯤 이웃인 메리 리사 할머니와 저녁 인사를 나눈 뒤 잠을 청하던 중 무엇인가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깹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과열된 보일러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카펜터 부인은 리사 할머니에게 어떤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는데요. 문의 손잡이가 엄청나게 과열된 것을 느끼고 불이 났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윽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왔고 문을 열자 뜨거운 연기가 퍼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방의 가구 등도 아주 멀쩡했습니다. 다만 80kg의 거구였던 리사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4kg에 완전히 타버린 재와 주먹만한 크기로 줄어든 리사 할머니의 두개골만 남아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사람 몸이 이렇게 되려면 약 13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한 점과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FBI는 리사 할머니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뒤 불이 잘 붙는 옷에 담뱃불이 옮겨 붙은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만 방 안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발화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리사 할머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벼락 맞고 회춘한 할머니. 1996년 미국의 선지는 칠레의 푸에르토 바라스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 루이자 민데스 할머니를 화제의 주인공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7년 전 남편을 잃고 독수공방하던 민데스 할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폭우와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어느 날, 집 나간 강아지를 찾으러 나갔던 민데스 할머니가 그만 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마침 민데스 할머니의 집에는 할머니의 딸 베로니카가 머물고 있었는데요. 집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번쩍하더니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가 나서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정도였어요. 그때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려 창가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까맣게 탄 어머니의 옷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온 베로니카는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내다가 까무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자신의 10대 시절의 모습을 쏙 빼닮은 한 소녀가 자신의 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를 정밀진찰한 인디오스 베가 박사는 의학적으로 볼 때 할머니는 지금쯤 땅속에 누워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말했으며 할머니가 그러한 벼락을 맞고 살아남은 것과 팽팽해진 피부와 몸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신의 축복이 아니겠냐며 재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승객 여러분, 즐겁고 편안한 비행 되셨습니까? 저희 미스테리 747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비행에 만족하셨다면 다음번에도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